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자연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바뀌는데요. 드릴 복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가끔씩 하는 생각을 공유할까 하는데요. 그냥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노가리 깐다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자식들한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나 안정된 사업체를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자녀들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의문은 한 번씩 들 수는 있을 겁니다.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어학능력이나 학력 등 웬만한 스펙을 갖췄다고 해서 그게 취업시장에서 제대로 먹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 만만치도 않으니까요. 1980년대, 좀 길게 잡아도 1990년대 산업화 시대까지는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경쟁력이었고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 게 능력이었죠. 그래서 지식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인 학과, 자격증 같은 스펙들이 중요했었는데요. 출신 학교가 좋으면 더 인정받는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스펙만 가지고 있으면 꼭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들어가서 스스로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상황이 점점 달라지는데요. 특정 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한 공유도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지는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고 여러 지식을 융합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와버린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해졌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밥벌이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죠. 주변을 잘 돌아보면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 원래 전공이 다른 쪽인데 인정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은 사람도 많이 늘었고 크게 성공한 사업가도 과거처럼 경영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닌 인문학, 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를 깊이 아는 것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정보화 시대에는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줬었는데요. 철학을 전공한 경영자, 의사 출신 변호사, 엔지니어 출신 영업사원 이런 경력은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한우물을 파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됐지만 지금은 정보에 대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경력으로 오히려 한우물 판 사람보다 다양한 문제인식,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랑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밥벌이 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된다. 들을 때야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뒤돌아서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자가 아닌 이상 스스로 개념 정리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좀 멀리 있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보다는 누군가를 이끌거나 독자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 비슷할 텐데요.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거나 남들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산업화 시대고 정보화 시대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판단과 결정을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의사나 법률가처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과 결정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남들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특정 전문 영역에서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경영자도 매일매일을 결정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성을 검증받아서 중간관리자까지 올라오고 이후에 했던 판단과 결정들이 누적되고 검증되면서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꼭 이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판단과 결정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나 경쟁력을 보이는데요. 직장에서도 유심히 보면 프로젝트 하나 맡더라도 판단,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처리가 깔끔하고 빠릅니다. 자기가 수습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구분 명확히 하고 판단의 근거도 정확히 해놓습니다. 부서별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타협점을 문서화시키고 판단의 기준을 명료하게 해놓습니다. 윗사람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입을 하는데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능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도 자신을 잘 못하는데요. 어제 한 일을 오늘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경우도 많고요. 나중에 보면 일관된 결정 기준도 없습니다. 또 결정하면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책임 안 지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하면서 일을 꼬아놓기도 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결정이 업무에 많이 개입이 되니까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하나하나가 쌓이면 나중에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업무 능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사실 사회생활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성격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결정을 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코너로 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결정은 더욱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능력에는 많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포장만 잘 된 그럴싸한 정보들이나 의견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최소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 이후에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타인의 비판을 감수할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또 많은 결정들이 계속 결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판단을 내릴 만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죠. 그때는 자기 자신만의 분명한 판단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많은 결정권자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아랫사람이나 남한테 결정이나 책임을 전가하면서 미쳐 보이는 행동들을 합니다. 결정을 하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능력에 맞지 않는 결정권을 가졌을 때 많이 하는 행동들이죠. 이처럼 판단과 결정을 한다는 게 결코 생각처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고 인내심, 확고한 원칙, 용기의 책임까지도 필요한 부분이죠. 자기의 잘못된 결정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된 거라 결정을 한다는 게 말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정을 하는 능력은 굉장한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노력하는 과정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성취감도 느껴봐야 하고 결과가 나쁠 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악조건의 선택지만 가지고 또 결정하는 경험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생각만 가지고 있지 자식이 생각처럼 또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 판단과 결정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계를 활용하던 사회였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결정이라는 인간 고유의 영역에 기계가 개입을 더 많이 해서 인간의 판단이나 결정 능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유튜브만 봐도 인공지능이 제시한 선택지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닌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뉴스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우리가 클릭할 만한 기사들을 위주로 노출시켜 주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선택지는 우리를 유튜브에 더 붙어있게 해서 인공지능 소유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지지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균형 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유튜브 하나를 예를 든 거지만 앞으로 기술이 진화하면서 크든 작든 기계가 우리 인생 결정에 개입을 하는 일들이 잦아질 거라고 봅니다. 점점 이렇게 기계가 제시한 선택지 안에서 결정을 쉽게 하는 게 버릇이 되고 반대로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깊이 하는 습관도 생길 텐데요. 이런 현상은 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기계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서 집단적 사고나 집단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갈 것 같다는 건데요. 대신 미래 사회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은 반드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발견하게 해줄 거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경쟁력의 핵심은 남과는 다른 자신만의 판단과 결정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자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인공지능에 끌려다니면서 결정하는 능력을 퇴화시키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내 결정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어쨌든 판단과 결정 능력은 지식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때로는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기르기 힘든 능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계속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경험이 누적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